안녕하세요. 함께 크는 TV의 하하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 아이가 다녔던 학원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학원으로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실패했던 학원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대치동에 있는 연산학원 다함입니다. 저희 아이가 여기 다함은 보통 연산학원이죠. 그냥 연산학원이에요. 대치동에만 있어요. 지점이나 분점이 없고요. 그리고 8살 1학년까지만 입학을 받아요. 그리고 4학년이 되면 무조건 졸업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4학년이 되면 그냥 졸업이래요. 이게 레벨이 A반까지 안 가도 그러면 졸업인가요? 너무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이게 시험을 레벨 테스트를 아이들이 보는 동안 학원 측에서 시험을 보러 온 아이들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끝나고 나면 질문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제 4학년이 되면 그럼 레벨에 상관없이 졸업이 되느냐? 그랬더니 맞대요.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대요. 하지만 이제 4학년쯤 되면 학원 시스템에 많이 적응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A반이나 B반 정도에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90분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90분 수업 안에 5분 정도의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퀵테라고 하죠. 그날 그 수업에 관련된 익숙한 숙련도를 테스트하는 건데요. 5분 안에 아랫반 아이들은 60문제를 풀고요. 좀 높은 반 아이들은 80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이 되고 수업 시간에 진도를 나가면서 풀었던 그 문제집에서도 이제 맞은 개수들을 보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이 아이는 다음 레벨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알려주시거나 이제 얘는 조금 노력이 연습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보충 같은 거는 이제 처음 레벨을 들어가게 되면 시간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는 수업을 가서 들으면 돼요. 따로 1대1 보충은 없더라고요. 제가 보내고 싶었던 이유는 이게 7세부터 다른 이렇게 CMS를 보냈잖아요. CMS를 보냈는데 다음을 보내는 시기를 계속 늦추게 된 거예요. 뭐하러 또 연산 이런 걸 배우러 대치동까지 가야 하나 이런 마음이 좀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고 싶었던 이유는 이렇게 중학교까지 키워보는 엄마들께서 이거는 이게 상위권 아이들 수학에 관해서 상위권 아이들이나 늦게 시작했는데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이게 조금 공통점을 봤더니 연산을 잘하는 아이들이었는데 보통 다음을 나왔더라. 졸업은 아니어도 다음을 다녔던 아이들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연산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길래 아이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지. 그래서 보내보고 싶었고 저희 아이가 다른 수학학원을 다녀봤었는데 그 학원에서도 아이가 연산이 좀 부족하니 다음을 보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러면서 다른 학원에서도 권해 주시니까 그냥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잘 된다는 학원이 지점이나 분점을 내지 않고 대치동에만 있는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내보고 싶었는데 아까 그 마음 그래도 어떻게 뭐 연산 하나 하자고 대치동까지 가나 왔다 갔다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좀 그런데 라는 시간으로 계속 미루다가 1학년 여름방학 때 중간쯤에 갔어요. 7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정말 늦었더라고요.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제가 알기로 그때 설명에 기억에 80점 이상이면 A반 레벨이 나오는 A, B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A, B, C, D, E, S반까지 있고 기초반 연산반이에요. 그래서 60점 미만 그리고 15점이었나? 그래서 좀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그냥 전부 연산반 2달을 하고 나서 다시 레벨 테스트를 보던지 그 수업 시간 했던 걸 봐서 반을 나눠주신다고 아니면 보통 기초반을 다시 하고 나서 올라간다고 저는 설명을 들었어요. 봤는데 연산반 2달이 다음에 꽃이라고 하던데 우리 아이도 수학 빨리 했었는데 이거 너무 잘나서 연산반 못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괜한 걱정으로 57점인가 58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 페이지는 다 맞았는데 뒷 페이지는 절반은 못 풀고 또 절반 정도는 이제 풀다 말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죠. 아이가 점수가 안 나와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뒷페이지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희 아이 그때 덧셈, 뺄셈 그리고 구구단을 외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완벽하게 외우지도 않았고 뭐 구단은 당연히 가지 못하고 외우던 중이었는데 뒤에 문제가 곱하기 나누기가 있고 덧셈, 뺄셈도 단위수가 굉장히 크고 저희 아이는 덧셈, 뺄셈이라고 해봐야 2자릿수를 했던 거였거든요. 맞출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런 문제를 제가 알기로는 뭐 7세 아이들도 온다고 하고 하던데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나요?" 그랬더니 지난달에 7세 아이가 만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엄마 정보력이겠다. 그 정도는 해 와야지 여기서 다른 스킬을 배우는 그냥 연산이 아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나중에 얘기하려는 저희 아이는 둘째는 많이 느리지만 그래도 덧셈 뺄셈을 쪼끔 빨리 시작하게 된다면 진짜 6세 겨울에 7세 시작하자마자 보내고 싶어요. 실패했다고 설명을 드리는 학원이었는데 이건 저의 정보력 부족과 타이밍 잘못된 타이밍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음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학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때쯤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고요. 근데 제가 보내기 전에 또 고민스러웠던 게 그 대치동이랑 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있었고 찾아보니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곱셈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게 뭐냐면 다음에서 가르쳐 주는 곱셈 방법이 학교 3학년쯤 되면 곱셈을 배우잖아요. 이 일반적으로 배우는 방식하고 다르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조금 그렇다는 좀 리뷰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 질문해야겠다 가서 하고 물어보니 마침 선생님께서도 본인이 아들을 3학년 키우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본인의 방식, 다음 방식으로 가르쳤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곱셈 방식이 있는데 학교에 가서 곱셈을 다시 배워보니 정말 말씀대로 제가 했던 말대로 좀 혼란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정말 잠깐이었고 나중에 되면 설명은 학교 설명대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자기가 그냥 문제를 풀 때는 자기가 더 익숙하고 잘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게 되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맞다,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있었고 또 다른 거는 암산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계산이 익숙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그 잘하는 아이들 말고. 그러니까 암산이 아주 확실하지 않은데 이렇게 암산을 하다 보니까 계산에 실수가 좀 생기기도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어떻게 되나 했더니 그냥 제가 앞에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익숙해지면 괜찮은 거예요. 그 암산이. 그래, 연산을 어차피 잘한다는 건 빨리 정확하게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는 데는 암산하는 방식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렇게 추구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공감을 했어요. 아이가 실수하는 거는 뭐 정확하지 않아서 실수를 하는 거겠죠. 저희 아이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7월, 8월, 9월, 10월 한 4월 그리고 11월 중간에 뺐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을 못 채우고 나왔어요. 못 채우고 나온 이유는 레벨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나왔어요. 연산반을 하고 기초반을 갔는데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 성적도 알고 있고 수업도 되게 잘 따라가는데 5분 테스트 점수가 좋지가 않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집을 또 따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연습을 시켜서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또 그렇게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워낙 성격도 느려요. 그러니까 구몬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몬을 할 때도 선생님이 시간을 재시는데 애가 떨려서 이렇게 막 이렇게 지렁이처럼 글씨를 써요. 지우개도 떨려서 못 지우고. 그래서 그런 성격이 나이는 이렇게 좀 초를 재면서 이렇게 시간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는 학원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연산 학원이 연산이 부족하니까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아이가 하고 있는 교과 진도보다 연산이 더 늦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레벨업이 빨리 돼서 따라갔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연산이 늦으니까 굳이 그 하루를 다 써가면서 가서 연산을 배워오는 게 이 아이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아쉽지만 저희는 이제 11월까지만 하고 그만두었고 대신 너무 아쉬워서 이제 선생님도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아직 1학년이 끝나지 않았으니 이렇게 조금 더 준비해와서 다음에 1학년 맞추기 전에 다시 한번 레벨 테스트 한번 보세요라는 말씀은 듣고 끝났어요. 근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 아이가 그렇게 갑자기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큰애는 일단 다음은 여기까지. 그래서 너무 슬퍼요. 다니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4학년으로 졸업을 하면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끝내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수학 선행 뭐 다른 거 문제집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다함만 4학년까지만 다니고, 그리고 보통 5학년부터 수학한다고 하잖아요. 4학년 때부터. 그때 하면 계산 실력이 있으니까 그냥 이론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문제만 새로 풀면 되고. 이래서 이게 상위권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였구나라는 거를 느꼈지만 저희 아이는 못 보내게 돼서 이 영상을 먼저 찍게 되었어요. 이게 근데 이 4, 5개월밖에 못 다녔지만 얻은 점이 뭐냐면
그냥 덧셈뺄셈만 했으면 저도 그냥 2-3개월 만에 뺐을 것 같아요. 금방 뺐을 것 같은데 덧셈뺄셈을 좀 다르게 배우더라고요. 수의 개념이 커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거기 생각은 6 더하기 4를 할 줄 알면 60 더하기 40도 할 줄 알아야 되고 600 더하기 400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은 같은 거니까. 숫자가 커졌을 뿐이지. 또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그 3-4개월 동안은 약간 그런 수 개념을 크게 갖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별로 그런 거는 그리고 거기서도 기초반에서부터는 교구를 쓰거든요. 그 반에서 설명을 들을 때 어떤 교구를 쓰는지도 보여주시고 옆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계별로 배우는 책도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저학년 엄마들이나 아직 1학년을 마치지 않은 저희 딸과 동갑인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경험 삼아라도 테스트를 받아보시고 그리고 가게 되면 또 공부 엄마들이 하게 되잖아요. 좀 알아보게 되니까 아이와 맞는 학원이라면 저학년 때 저는 되게 바쁘다고 생각하는데 좀 고학년 엄마들이 보기에는 저학년 때 시간이 많은 거래요. 이럴 때 한번 보내보면 좋은 학원인 것 같아요. 저희는 실패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니들은 성공하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